점수 잡는 Hackers. Hello guy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는 박나연입니다. 자, 오늘 적중 특강은요, 바로 개정 후 토플의 실제 시험 경향을 그대로 담아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태스크는 바로 네 가지 중에서 Task 2 그리고 Task 4입니다. 실제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Task 2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패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방향성까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태스크고요.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 4 강의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 나올 법한 고난이도 어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대화문과 강의문 각각에 맞춰서 노트 테이킹 구조 잡기 연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문제 풀이하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예측하고 어떻게 오답 유형을 분류해서 소거하는지까지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바로 화면 앞에 노트 테이킹할 종이만 준비를 해주시고 함께 들으면서 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각각 문제는 20초씩 들을 거고요. Task 4 강의문 같은 경우에는 각 문제당 30초씩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문제 함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단어랑 그리고 문제 풀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우리 음원 들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Task 2 대화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노트 잡아주세요. Listen to a conversation. Professor Wilson, do you have a moment? I wanted to discuss my research paper proposal for your urban studies course. Of course. What's on your mind? I'm planning to write about urban development in downtown areas, but I'm concerned the topic might be too broad for a 10-page paper. That's a valid concern. Urban development covers many aspects. Have you given any thought focusing on a particular neighborhood as a case study? Perhaps I could restrict my examination to the warehouse district over the past decade. Excellent idea. That area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d recommend incorporating population data and interviewing local business owners. 오케이, 전체 음원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문제 2개 풀 겁니다. 정확하게 20초 드릴게요. 문제 읽고 푸는 시간까지 포함 20초입니다. 바로 1번 문제 시작해 주세요. Stop.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도 동일하게 문제 읽고 푸는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Stop. 자, 우선 체감하는 속도는 이 정도다라는 거 느끼셨죠? 생각보다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요. 자, 우선 바로 우리 평균적으로 conversation 패턴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Task 2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는 평균 70개에서 71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대화문입니다. 이런 대화문에 맞춰서 2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대화의 주제 또는 중요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의 태도라던가 의도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까지도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바로 정형화된 대화문의 틀을 기억하고 문제 출제 포인트를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듣는 건데요. 이 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구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틀은 첫 번째, 바로 남자와 여자 2명의 화제 중 단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학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편입학생인데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학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교수님한테 본인의 어떤 리서치 페이퍼 관련해서 뭔가 논의를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감을 하면서 조언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 조언은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결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개의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화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문제 제기, 그 문제에 대한 공감과 조언, 그리고 그 조언에 이어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최종 선택,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Task 2 대화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출제 어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broad. 바로 문제 제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왔었던 핵심 단어죠. 광범위한, 넓은. 그래서 보통은 대화문에서 the topic is too broad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다소 부정적인 어조로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좁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valid, 타당한, 유효한 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초록이 복화책의 기본 어휘로 있습니다. 자, 다음 aspect, 양상 또는 측면이라는 뜻의 포괄적인 용어죠. 다음 case study, 이 case라는 단어가 사례를 뜻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시 또는 어떠한 연구조사의 결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restrict, 핵심적인 동사 표현이죠. 제한하다라는 뜻인데 이 광범위하다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을 좁힐 필요가 있다, narrow down 또는 제한하다, restrict 같은 표현이 이어서 해결 방향처럼 나올 수 있겠죠. warehouse district는 다소 고유한 명칭처럼 들리게 돼요. 바로 warehouse, 창고, district는 구역 또는 지구라는 뜻이죠. 따라서 창고가 몰려있는 지역 또는 지구를 뜻하는 표현으로 warehouse district가 나왔습니다. 다음 decade. 자, 여기서 앞에 강세가 들어가요, 여러분. not decade, decade라고 발음을 하셔야지 옳겠죠. 따라서 강세 표시까지 정확하게 해두시고 10년을 뜻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undergo, 핵심 동사 표현이죠. 겪다, 경험하다기 때문에 experience라는 단어의 유의어 표현, 가장 대표적인 유의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significan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을 나타낼 때는 상당한이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의 유의어 표현은요, substantial이라는 핵심 토플 단어가 있겠죠. 가장 빈출 유의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reading과 listening은 유의어로 바꿔서 선지에 출제되게 된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incorporate, 핵심 동사 표현이죠. 포함하다 또는 통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ncorporate. 자, 단어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노트 테이킹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조화된 노트를 하는 것인지 직접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처음 들으면서 노트를 잡으셨죠? 이때 중요한 거는 저랑 동일한 단어가 적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상 도입부에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고 본론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런 구조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직접 들으면서 제 노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a conversation. Professor Wilson, do you have a moment? I wanted to discuss my research paper proposal for your urban studies course. Of course. What's on your mind? I'm planning to write about urban development in downtown areas, but I'm concerned the topic might be too broad for a 10-page paper. That's a valid concern. Urban development covers many aspects. Have you given any thought focusing on a particular neighborhood as a case study? Perhaps I could restrict my examination to the warehouse district over the past decade. Excellent idea. That area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d recommend incorporating population data and interviewing local business owners. 자, 전체 어문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작성해둔 노트를 한번 볼 건데요. 간단하게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도입부라고 구분되는 부분은 타스크 2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한 명의 화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때 일반적인 명사 research proposal, 제안서라는 단어 명사 하나 적었고요. 기호를 사용하면서 문제점, 즉 부정적 어조에 대한 키워드를 남겨놓으면서 바로 그 문제점이 too broad, 너무나 광범위하다라는 내용을 남겼죠. 자, 그렇다면 도입부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총 2개의 키워드가 적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포괄적 용어 하나,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부정적인 어조로 어떠한 문제점인지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부사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갈 때 제가 적은 단어는 동사 표현으로 restrict였습니다. 제한하다. 근데 사실 음원에서 들린 단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focus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무엇에 집중하다. 그리고 case study라는 사례 연구 단어도 나왔었고요. 물론 남자가 얘기할 때는 제한하다라는 restrict도 나왔어요. 이 세 가지의 비슷한 표현 중에 단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노트를 잡을 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많이 적고 싶어도 못 적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상 내용은 선별해서 단순하게 한 단어만 적는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위 항목 디테일로 잡았었던 거는 추가적으로 교수가 추천을 했었던 바로 데이터 또는 하나 더 인터뷰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수가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런 것들도 통합시켜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끝. 자, 그렇다면 도입부랑 본론 1 정도로 나뉘는 수준의 분량이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우선 우리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is the student's reason for meeting with the professor?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학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 쉽게 봤을 때는 메인 토픽, 메인 퍼포스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냐라는 거죠. 바로 도입부에서부터 먼저 단서가 나오는 형태의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형 1번을 풀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전략은 바로 도입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핵심 단서 2단어 정도를 잡고 이때 유의미한 단서는 보통 명사나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정보는 내가 선별해서 명사, 동사로 좁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실제 음원에서도 Do you have a moment? 시간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간단한 서론이 들어가죠. 이때 paper proposal 제안서인데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항상 내용은 구체화되기 때문에 구체화된 부분에서 키워드 잡기. I'm planning to write about urban development. 이거는 너무나 구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트를 할 필요는 없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때 역접 표현 나오면서 뒷내용 강조 but I'm concerned the topic might be too broad 라고 직접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때 당연히 수치 같은 것들도 부수적이다. 그래서 broad라는 단어를 고려하면서 ABCD 선지 순서대로 볼게요. A. 요청을 하는데 extension, 연장을 요청한다. 어디에? 바로 마감기한의 연장을 요청한다. 자, 여러분, 마감기한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제출기한에 대한 얘기는 아예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오답 유형 분류하셔야 되겠고요. B. To ask for help selecting interview subject.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뷰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교수가 제안하는 내용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질문 자체에서는 학생이 방문한 목적을 물어보죠. 그러면 단편적인 사실로 나왔는데 학생의 주 방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not relevant,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 C. Get feedback, 피드백을 받는데 바로 writing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이다. 오케이, 포괄적인데 우선 틀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보류해둘게요. D. To discuss his grade on a previous assignment.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2가지 있어요. 성적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전 과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죠. 그렇다면 not correct, 틀린 정보다 라고 구분을 하면서 총 3개의 오답 유형 분류를 하고 정답으로는 C를 좁혔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요, 여러분, ABCD 선지가 한눈에 직접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진 않아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research proposal을 writing project로 바꾸기도 하고 get feedback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언을 요구한다, 요청한다 라는 내용을 유의어로 바꿔주기도 했고요. 따라서 ETS는 유의어 표현에 강해야지 많은 점수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시험 보기 선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문제 읽어볼게요. What does the professor say about? 단순히 그냥 교수가 뭐라고 하냐, 디테일 세부사항 문제죠. The warehouse district.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유형 두 번째 세부사항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똑같습니다. 보기에서 유의어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자, significant,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를 substantial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changes를 transformation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즉, significant change equals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이렇게 바뀌게 되죠. A부터 볼게요. It requires additional funding 나와 있고요. 돈, 자금과 관련이 있어요. B는 변화랑 관련이 있고요. C는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D, 정책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고려하면서 잠깐 음원 단서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I could restrict my examination to, restrict to 뭐뭐에 제한하다. 바로 이 구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고 한다. 교수의 반응은요, 일단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Excellent idea, 좋아. That area has undergone, undergo가 바로 겪다라고 했죠. 겪었다, 경험했다, 바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을 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던 내용은요, 바로 변화를 겪었던 구역이다. 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갔을 때 자금이라던가 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이라던가 또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부 다 정답이 되지 않겠죠. A는 자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D도 마찬가지로 정책 자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C는 population 데이터를 통합해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틀렸죠. 따라서 정답으로 골랐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유의어 표현 substantial transformation. B 선지가 되겠네요. 자,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노트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내 단기 용량 안에 어느 정도는 내용을 남겨야 되는데 바로 학생이 처음 언급하는 이 디스트릭트로 제한하는 거 어떨까 나왔으면 교수님의 공감과 그 공감의 근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겼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절대 다 노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보너스 실전 난이도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upper level 모듈 2로 진입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interviewing local business owners? 자, 어려운 이유가 있죠. Why mention 문제들은 저희가 유형 자체를 세부사항도 아니고 메인 토픽도 아니고요. 목적 유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왜? 바로 이것을 언급하는 목적,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때 어려운 이유. interviewing local business owner 같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부적인 사항을 잠깐 놓쳤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세부사항을 놓쳤어요.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음원 시간상 언제 이 내용이 등장했을지에 대해서 유추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몇 번째 문제인지에 따라서 음원 시간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이거는 본론 처음에 나왔겠구나. 두 번째 본론에 나왔겠구나. 또는 결론에 나왔겠구나라는 유추를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 이게 3번 문항으로 나왔다라면 그렇다면 이게 세 번째, 즉 하단부 쪽에 위치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이때 확실히 아닌 보기 선지들부터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C부터 볼게요. To verify the accuracy of census report. census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통계학적인 보고서의 정확도를 증명한다. 자, 근데 이때 정확도에 대한 얘기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난멘션으로 수거가 쉽습니다. D도 to gather funding. 아까부터 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자금이나 돈, 비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헷갈리는 보기 선지가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A부터 한번 볼게요. To obtain first-hand perspective.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적인 관점을 얻는다라는 얘기인데 on changes in the area.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고려해보면 무조건 단순 팩트보다 앞뒤 맥락, 큰 도입부의 핵심을 고려해야지 Ymention 문제는 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앞뒤 맥락을 고려해보면 바로 warehouse district라는 내용으로 제안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area에 대한 관점을 얻는다라는 이 키워드가 그대로 나와야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B는요. To collect statistical data for the paper. 통계학적인 정보 데이터를 얻는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으나 더 직접적인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히 area에 대한 언급이 있는 A가 되겠죠. 그러면 둘의 한 끗 차이는 뭐냐? 여러분, 단순 사실과 그것보다 더 큰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도입부 주제인 이 토픽을 좁힌다라는 것을 포함한 A가 더 핵심에 가까운 보기가 되겠죠. 베스트 앤서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닝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너스 실전 난이도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목적 유형이었으나 정답을 좁힐 때는 핵심을 담고 있는 A 선지로 좁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바로 이어서 Task 4 렉처 부분을 듣고 노트하시고 바로 문제 푸는 것까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노트 종이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들으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Listen to a talk in an anthropology class. Let's continue with our discussion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North America. Today, I'd like to turn to the Inuit, the inhabitants of the Arctic regions of Canada and Alaska. Though divided into several tribal groups with distinct dialects and traditions, they share a common ethnic and cultural heritage, and centuries ago developed remarkably similar methods of sustaining themselves in the Arctic. So, looking at their subsistence strategies, the main way the Inuit fed themselves was through hunting, because their lands were often covered by permafrost or frozen soil and rock, making agriculture impossible. Sea mammals like the bowhead whale were highly valued as prey. In fact, a single whale could provide enough meat and fat to feed an entire community for most of the year. But during the Little Ice Age, when coastal waters became too frozen for bowhead whales to pass, the Inuit focused on hunting seals. Seals were more accessible targets as they maintained breathing holes in the ice, so all hunters had to do was wait for the seals to pop up. Besides whales and seals, the Inuit also hunted land animals for food.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caribou, a species of large deer that undertakes annual migrations to the Arctic for breeding purposes. For this type of prey, the Inuit developed other methods of hunting, which I will describe next. 오케이, 자 여러분 전체 의문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타스크 4 강의문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30초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앞서서 들었던 대화문에서는 20초였죠. 자, 30초 문제 읽고 문제 푸는 시간까지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3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Stop.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30초 시작하세요. Stop.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30초 시작하세요. Stop.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30초 시작하세요. Stop. 자, 이제 전체적으로 총 4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화면을 보면서 긴 선지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 주어진 시간 내로 정확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실제 시험이 다가오기 2주 전부터는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우리 Task 4, Academic Talk or Lecture 부분 패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들었었던 대화문과는 조금 다르게 분량 자체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평균적으로 200단어로 이루어진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때 총 4개의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대학 수준의 강의 내용, 즉 전공 수업을 구현하는 수준의 강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학술 용어, 즉 전문 용어를 파악하고 강의의 구조와 정보가 전달되는 큰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확인하는 영역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강의의 뼈대, 틀이라고 하죠. 개념 소개, 예시 설명, 그리고 이에 따른 논리 설명까지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 보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빈출 강의 구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주제를 소개하게 돼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점이 태스크 4가 개정 전 토플과는 조금 다르게 분량 자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전에는 5분까지도 갈 수 있었던 분량이 이제는 1분에서 1분 30초면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서론 부분이 사실은 주제 이외의 것들을 소개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제 소개가 들어가는데 이때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oday's lecture is about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제를 던져주게 됩니다. 자, 이때 명심할 점 바로 주제를 소개하면서 나오는 고유 명칭, 즉 키워드 자체의 명칭이 있을 거고요. 이것의 정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둘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노트를 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고유 명칭은 절대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정의에서 키워드를 뽑아 쓰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뒤에서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메인 토픽 문제에서 정답 선지로 출제하게 될 일은 없어요. 무조건 풀어 설명하는 정의를 정답 선지로 깔아놓을 거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개념을 들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의까지 캐치를 했다면 바로 다음 본론 부분을 들어갈 때 그 정의랑 관련된 또 다른 핵심 개념 또는 뭐 특성 1, 2 정도까지 나오게 돼요. 이때 이 개념을 소개하는 방법은 예시나 실험이나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타입은 바로 비교 대상을 언급하면서 공통적인 특성이나 또는 차이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예시, 두 번째는 비교 대상. 이 부분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 실제 시험을 보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시험은 예시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분량 자체가 1분에서 1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시가 많이 나오게 되냐? 각각의 소주제에 다른 예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예시 등장 타이밍을 노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 예시가 어떤 소재를 나타내는지도 직접 매칭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남기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마지막은 요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후 강의 내용에 대해서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출제 어휘 정리하면서 내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indigenous. 자,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죠.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indigenous. 그죠? 자, 원착의 원시의라는 뜻이니까 aboriginal 또는 primitive 같은 단어들이 유의어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inhabitant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면서 서식하다라는 뜻이 inhabit이죠.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 거주민, 주민을 뜻하는 표현 명사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tribal, 우리 인류학 전문 용어 중에 trib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이 b 발음은 거의 묵음 처리되듯이 짧게 들립니다. tribe, tribe 이렇게 들려요. 자, 이때 이것을 품사 형태를 바꿔서 부족의, 종족의라는 뜻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tribal이라는 단어죠. 자, distinct, 초록이 기본 단어 뚜렷한 또는 독특한이라는 뜻이니까 각각의 또는 개별적인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도 많이 나옵니다. dialect, 이것은 문학 용어로도 나오게 되는데 지역적인 방언이나 사투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앞에 regional dialect 같은 것들이 생략되기도 하고요. 자, 다음 subsistence.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 또는 생계를 뜻해요. 따라서 생물학이나 인류학, 역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subsistence. 자, 그리고 permafrost, 영구 동토층 같은 경우에는 permanent가 영구적이다, frost는 얼어있는 형태의 서리를 얘기해요. 따라서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지층인 영구 동토층을 뜻하는 고유한 명칭. agriculture, 간단하죠? 농업. mammal, 포유류. bowhead whale, 고유한 명칭이고요. 고래의 특정 종을 나타내는 북극고래, bowhead whale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prey, 자, 우리가 먹잇감과 사냥을 하는 이 포식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 predator and prey라는 표현을 쓰죠.
migration, 이동, 이주를 뜻하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어휘를 짚어봤어요. 크게 고난이도 어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트의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본인 것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잡는 거 함께 지켜봐 주세요. Listen to a talk in an anthropology class. Let's continue with our discussion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North America. Today, I'd like to turn to the Inuit, the inhabitants of the Arctic regions of Canada and Alaska. Though divided into several tribal groups with distinct dialects and traditions, they share a common ethnic and cultural heritage, and centuries ago developed remarkably similar methods of sustaining themselves in the Arctic. So, looking at their subsistence strategies, the main way the Inuit fed themselves was through hunting, because their lands were often covered by permafrost or frozen soil and rock, making agriculture impossible. Sea mammals like the bowhead whale were highly valued as prey. In fact, a single whale could provide enough meat and fat to feed an entire community for most of the year. But during the Little Ice Age, when coastal waters became too frozen for bowhead whales to pass, the Inuit focused on hunting seals. Seals were more accessible targets as they maintained breathing holes in the ice, so all hunters had to do was wait for the seals to pop up. Besides whales and seals, the Inuit also hunted land animals for food.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caribou, a species of large deer that undertakes annual migrations to the Arctic for breeding purposes. For this type of prey, the Inuit developed other methods of hunting, which I will describe next. 자, 우선 전체 영어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구조부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심할 점, 도입부는요.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교수님 혼자서 강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입부에서 주제 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고유한 명칭도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Inuit people이라는 부족 집단의 이름이 나왔죠. 하지만 이것을 노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의나 특성, 즉 포괄적인 용어를 노태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적어둔 것도 Inuit라는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특정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들의 subsistence strategy, 생존 전략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내용을 좁혀서 도입부에 노태를 했습니다. 자, 이때 바로 본론 1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별표를 쳤어요. 기호는 무조건 나한테 교통표지판처럼 나중에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는지를 알려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존 전략 중에 hunting, 사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나 원인은 항상 리스닝에서 중요합니다. 무조건 how, 원리나 원인, why 같은 것들이 리스닝에서는 항상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 permafrost. 만약에 내가 그 고유한 키워드를 몰랐으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부연 설명 frozen, 얼어있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시로 나오는 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whale, 고래로 시작하고요. Ice Age를 거쳐서 내용 전환, seal,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지, 땅에서부터 오는 동물들도 있었는데 바로 migration, 이주를 하기도 했다. 제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두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바로 본론 헌트에 대한 얘기고 예시, 두 번째 덩어리는 추후에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land animal hunting 메서드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문제, What aspect of Inuit life does the professor mainly discuss? 정말 문제 자체는 길지만 아주 단순해요. 메인 토픽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생존 전략이랑 관련이 있었죠. A부터 한번 볼게요. How they maintain their cultural tradition. 이거는 문화적인 관습이 포인트고요. B는 How they develop tools. 헌트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도구의 발달에 대해서 내가 들었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조금 하셨어야 되고요. C. How their ancestors originally migrated. 자, 조상이 이주했다라는 이 조상이 포커스가 되네요. D. How they acquired, 습득하다, food in the past.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습관을 어떻게 잡았느냐, 어떻게 사냥감, 먹잇감을 잡았느냐라는 얘기랑 관련이 있죠. 자, 그럼 각각 키워드를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잠깐 단서 한번 볼게요. Today I'd like to turn to the Inuit.
the inhabitants of the Arctic regions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고유한 명칭은 이건데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면 similar method 어떤 방식이냐? of 중요한 것 sustaining 지속하다. 어떻게 보면 생존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겠다. 더 구체적으로 subsistence strategies라고 나온 이 부분까지 들렸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3번 문제를 풀 때는 곧 subsistence가 생계고 fed themselves 먹고 살았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했다면 이 도입부 초반에만 들었어도 acquire food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관습이나 도구나 조상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충분한 단서가 없었다라고 두셔야 되겠네요. 정답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 자체는 태스크 4 강의문에서는 도입부 초반 15초 내로 고유한 키워드랑 정의랑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노태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정의이자 특성이다. 절대적으로 명칭은 적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Why mention 목적 유형이죠. 제가 아까 대화문 설명할 때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음원 시간상 어느 시점쯤에 등장했는지를 유추하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본론 1 들어가는 부분이겠네요. 바로 헌팅을 하는 이유가 permafrost 때문이었죠. A부터 볼게요. Why they rely on animal migration이 포인트가 되고요. B. preservation, 보존이 포인트가 되고요. C. building shelter, 피난처, 은신처를 짓는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D. farming was impractical, 효용이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agriculture, 농업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헌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 방식의 중요성이 언급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단서 짧게 한번 볼게요. Because their lands were often covered by permafrost. 오케이, 세부사항 나오고요. Or frozen, 설명을 했죠.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분사 표현 보시면 뭐뭐 하겠다, agriculture impossible. 그래서 농업이 불가능하니까 헌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원인이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permafrost라는 연구 동토층은 곧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랑 관련이 있으니 직접적으로 헌트라는 단어를 없더라도 farming impossible, agriculture impossible 이라는 부분이랑 일치하는 D 선지를 골라줘야 되겠죠. 여러분 태스크 4에서는 무조건 이 정의 설명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원인 설명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구조상. 그러면 이유 설명이 나왔을 때 특히 why mention 목적 유형이 사실보다는 핵심을 골라야 된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크게 생존 전략은 바로 헌트랑 관련이 있었다. 염두에 두면서 D 고르시면 되겠죠. Animal migration, 보존 또는 shelter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단서가 되지 않는다. 단서가 없다라고 두시는데 이 animal migration이 뒷부분에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 사실일 뿐 직접적으로 주어진 문제랑은 연관성이 없다. Not relevant로 두셨어야 되겠죠. 자, 정답은 D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How did the little ice age affect the Inuit?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부사항을 들은 기억이 없거나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들 음원 시간상 유추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 문제잖아요. 그러면 본론 1 직후가 아닌 조금 더 이어서 논리적인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걸 유추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내용 전환 포인트에 나왔죠. 바로 이 고래를 주로 먹잇감으로 삼다가 이 seal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내용 전환 포인트. 자, A 선지 같은 경우에 그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고요. B는 더 따뜻한, 기후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의 이주. C는 직접적인 먹잇감에 제한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D, new fishing method. 자, 먹잇감과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냥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다인지 또는 사냥 대상이 바뀌었다인지에 대해서 직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메서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대상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C로 좁히셨어야 됩니다. 일단 단서부터 한번 볼게요. But during the little ice age, when coastal waters became too frozen for whales, the Inuit focused on hunting seals. 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뒷부분까지도 이어서 들어보면 seals were more accessible, 대상, target, 표적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면서 설명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 음원에서 들을 때 내용이 전환된다라는 걸 캐치하면서 노트에도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면서 전환 포인트를 기호화해서 남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aters became too frozen for whales to pass. 고래가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타겟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타겟 자체에 대한 언급이 있는 C가 답이 되는 건 맞고요. 경로나 그들 자체가 따뜻한 곳으로 이주한다 나온 적 없고요.
D는 대상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단어를 담고 있고요. Not correct. 정답 C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professor imply about the caribou?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caribou라는 단어를 내가 들은 기억이 없어도 마지막 문제니까 결론쯤에 나왔겠구나 유추하면서 들어가세요. 이 기억하셔야 될 점이 내가 100% 통번역 하듯이 들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놓치게 되더라도 음원 시간상 적절히 문제가 분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풀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조금 달라요. imply라고 나와 있죠. 추론. 자, 추론 문제는요.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단순 유의어 표현으로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caribou라는 결론쯤에 나왔던 단서를 먼저 한번 보면요. Beside whales and seal, 이 외에도 the Inuit also, 자 계속해서 beside also는 다 부가적인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이 되죠. Hunted land animals for food. The most important, 강조 들어가면서 caribou, a species of large deer. 근데 실제 음원에서는 살짝 억양이 있어서 이 R 발음이 생략됐었거든요. 그래서 not deer 이렇게 안 들리고 리을 받침이 없는 것처럼 deer, deer 이렇게 발음하긴 했었어요. 자, 이게 영국식 억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R은 생략하고 O랑 T는 강조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R은 생략, OT 강조 그 정도의 패턴만 명심하면서 억양 들으시면 돼요. Deer that undertakes annual migration for breeding purposes.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헌팅하게 되면서 이 caribou라는 애들을 또 대상으로 사냥했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annual migration, 1년에 한 번 이동을 한다. 즉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키워드는 나오긴 했죠. 그래서 not available entire year, 맞긴 맞아요. 근데 한눈에 보이진 않죠. 왜냐? 실제 단서에서도 뭐라고 했었냐? annual migration for breeding purposes라고 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유의어 표현으로 이해하고 바꿀 수 있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추론 유형은요. 오답 속어가 조금 상당히 수월해요. 어떻게 하냐? 바로 추론 유형은 직접 말하지 않은 의미만 확인하면 되는데 최상급, 비교급이나 비교 대상이 나오는 표현 또는 극단적 표현, 예를 들어서 all, 모조리 다, only, 뭐뭐만, always, 항상, never, 결코 이런 표현들을 소거를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D, they were the only, 극단적 표현 나왔죠? land animals, 극단 표현, 답 아닐 가능성 높음, 의심하면서 보세요. that the Inuit hunted, 유일하다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또 then 나와 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 비교급이죠. 비교 대상이 나왔었어야지만 답이 될 수 있어요. B부터 볼게요. 더 어렵다. 해양 포유류에 비해서 훨씬 더 사냥하기 어렵다. 비교하는 내용 나온 적이 없어요. Not mentioned. C는 They provided more sustenance. sustenance는 전문 용어 영양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 영양분을 더 제공한다. 뭐보다? whale보다. 고래랑 영양분 비교하는 내용 나왔습니까?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교급, 극단 표현, 그리고 또 최상급 표현 이 세 가지는 not mentioned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우선적으로 오답 소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훨씬 더 문제를 최선의 선지로 좁히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 선지 고르셨어야지 유효 표현까지 정확한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리스닝을 고득점하기 위해서 마무리 멘트를 좀 할게요. 자, 제가 개정 후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실제 시험을 봤는데 뭐 당연히 전부 다 6.0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리스닝에서 명심하셔야 될 점은 일단 어휘. 자, 우리가 어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스크 1, 2, 3는 전부 다 동일하게 캠퍼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수준의 캠퍼스 어휘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주어진 리스트를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거의 100단어에서 150단어 내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태스크 4는 실전에서 전문 용어가 확실히 많이 나오구나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단어를 알아야 되고 또 단어를 알더라도 이게 억양 때문에 캐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해서 초록이 단어는 물론이고 토픽별로 예를 들면 뭐 biology, 생물학이면 생물학 70개, 뭐 literature, 문학이면 문학 50개 이런 식으로 토픽별로 전부 다 정리해서 암기까지 병행이 되어야지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휘가 최소 단위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면 그 다음 단위는 바로 문장 단위죠. 문장을 직청직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정확한 문장 구조가 어떤 것인지 받아쓰기도 해보고 따라 읽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음원을 다 받아쓰기 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내가 놓쳤던 부분 또는 들었지만 해석 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전부 다 하이라이트 표시하고 받아쓰기하고 따라 읽는 표현까지도 중요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바로 소주제의 흐름 이해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노트 테이킹의 관건입니다. 구조죠, 구조.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이 노트 테이킹은 절대 내가 들리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한눈에 봤을 때 바로 지도처럼 가지치기 하듯이 구조가 그려져야지 완벽한 노트입니다. 제가 실제 시험 볼 때 여러분 노트를 했습니다. 근데 노트를 단 한 번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 생각보다 20초, 30초가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내가 노트를 확인 용도로 만든다, 예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구조가 확실하게 그려지게끔 실시간으로 노트하면서 그 구조를 내 단기 용량 안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않아도 그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진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가 그려졌다면 바로 오답 소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최선의 선지라는 것이 존재해요. 어떤 다른 오답 선지가 사실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바로 도입부 주제인 핵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토플 리스닝 기준으로 베스트 앤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보다 핵심, 핵심은 도입부에 소개된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베스트 앤서를 고르는 연습을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I hope you guys review this very closely. Okay? 고생 많으셨어요?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